또 사무실을 얻으려면은 사무실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선 또 주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가 필요해서 핸드폰을 만들러 왔는데 근데 핸드폰을 만들면 또 다시 주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본 세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어보면 상속세율이 우리랑 비슷하거나 좀 높은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도입한 건데 이게 일본에서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일본에도 있었던 제도인가요? 네, 일본은 이건 정확하게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건 케이스인데 시스템도 똑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 하면은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일본은 많이 파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규제를 해나가고 있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너무 해서 지자체를 이걸 열어봤더니 적자더라. 아, 너무 많이 퍼져. 너무 많이 퍼져서 아. 이게 내 돈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2,000엔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해주고 이제 선물도 주거든요. 선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아. 그래서 쌀, 맥주, 뭐 고기 상품권 이런 거는 기본인데 이제 뭐 아마존 상품권, 뭐 야후 상품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금도 감면도 많고 그리고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쌀이나 뭐 맥주나 이런 거는 안 사 먹어요. 다 그냥 그걸로 해서 다 받아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줄이고 선물은 선물, 사은품은 사은품대로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계속 일본은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혜택도 일본처럼 일단 많이 주지는 않고 일단은 뭐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그 다음부터는 일정 비율만큼만 해주는데 일본은 전체 다 한도 없이 해주다가 한도도 이제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줄여나가는 있는 추세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일본 상속세율은 뭐 아시겠지만 뭐 OECD로 따졌을 때 일본 상속세율이랑 우리나라 상속세율이랑 거의 1, 2등이에요. 네. 1등이 55%로 일본 상속세고 2등이 우리나라라서 50%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뭐 그 대주주 주식 할증 되면 이게 60%로 바뀌어서 일본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55%인 일본과 어쩔 때는 50%, 어쩔 때는 60%인 우리나라가 1등, 2등을 상속세는 서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1등이냐 2등이냐 다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기술도 그렇고 이런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 지금 도입돼 있는 상속세나 고향사랑기부제 그 외에 뭐 저출산 관련된 네. 좀 그런 세금 관련 제도들이 좀 있나요? 예, 맞아요. 맞는 말씀 주셨듯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세법이라는 게 독일 갔다가 독일에서 일본 갔다가 그다음 우리나라 왔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 플러스로 IT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이거 덕분에 이제 저도 돈을 벌고 있는 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한국의 세금과 일본의 세금이 거의 80% 90% 비슷한데 10% 20%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그걸 서로 이제 받아오고 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 인건비 같은 거 아직 한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일본은 회사를 이제 법인이 3개월 내에 그 법인의 임원의 인건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결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틈새가 남아 있어서 법인에서 법인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임원한테 뭐 상여 규정을 만들어서 상여를 줄 수도 있고 급여를 뭐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을 더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안 되는 규정 중에 한국에서 되는 규정이 있고 한국에서 안 되는 규정 중에 일본에서 되는 규정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기는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지금 한도가 좀 여유가 있어요. 네. 뭐 1,200만 원, 1,800만 원, 3,6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800만 엔, 그러니까 8천만 원, 800만 엔까지만 가능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한도는 접대비를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쓰면은 무조건 한도 없이 다 부인을 당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여유가 있기는 하고 어느 네.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다른 점들이 뭐냐면 일본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출산을 위한 제도는 세금 제도는 따로 없어요. 그거에 위한 다른 세금 제도는 없는데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은 수당을 줍니다. 우리나라 아동 수당도 주듯이 일본은 이제 아동 수당을 똑같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린 아이 피부양자 있을 때 이제 세액공제를 줬는데 이거를 수당으로 주면서 이제 그거 없앴듯이 일본도 똑같이 피부양자 어린 아이 피부양자를 넣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동 수당으로 주면서 뭐 이제 피부양자 제도를 없앴고요. 그리고 일본은 고등학생 될 때까지는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요. 200엔, 그러니까 2,000원만 내면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100엔만 내면 병원을 다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한 푼도 안 내고 고등학생까지는 병원비 빵으로 해서 병원을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제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손자의 교육비를 줬을 때는 이런 거를 이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좀 들여가지고 최근에 도입된 건가요? 네, 최근에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출산 위한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떻게 아동들이 있는 데를 좀 혜택을 주자라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저출산에도 맞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일본의 그 공제제도라는 교육비 공제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랑 그럼 느낌이 다른 건가요? 취지는 그거예요,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돈을 쓰게 하자. 일본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쓰거든요. 엄청 부자인데도 엄청 검소하세요. 그래서 돈을 안 쓰니까는 이분들의 이제 좀 그 소비를 뭐 촉진하자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손자 손녀에게 이제 교육비나 학비 같은 거를 이렇게 쓰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세를 일부러 안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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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세무사님께서 보시는 분들이 일본에 사업을 진출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성공하시는 분도 보시고 잘 안 되는 분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나요? 일본에 사업을 할 때 잘 되시는 유형 혹은 실패하는 유형 또는 이런 것들은 좀 일본 가서 큰 실수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에 진출하시는 기업들을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 특유한 것들이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한국보다 한 3배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꼼꼼히 본다. 매뉴얼화돼 있다. 그리고 배척을 많이 하는 문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본 진출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들이 처음에 가서 초기 세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해요. 일단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 통장을 만들려면은 3개월에서 뭐 6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 2주 걸린다고 해도 그것도 오래 걸려서 못 버티고 빨리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일본은 뭐 3개월, 6개월 그런 건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요. 이유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 배척하는 문화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 세탁 범죄들이 좀 있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업체들, 외국인들 통장 개설해 주는 데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뭐 통장 만드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또 사무실을 얻으려면은 사무실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선 또 주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가 필요해서 핸드폰을 만들러 왔는데 근데 핸드폰을 만들면 또 다시 주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겪으면서 많이 답답해하시고 이제 화도 나고 하시긴 하시고요. 또 이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신뢰할 수 있는 문화들을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믿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기술이 좋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바로 바꾸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위하고나 세무사랑을 쓰고 있는데 제3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게 혁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보러 쓰라고 왔어요. 그럼 나 말고는 다 위하고 세무사랑 쓰는데 나만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 나만 오히려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약간 사회적으로 배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게 됩니다. 오히려 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에서
그 한국과는 다르게 자료, 그러니까는 종이 자료를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 해야 되는데 7년 9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법률 안에서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획기적이면 얼마나 획기적일 수 있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위하고랑 세무사랑 쓰는데 나 혼자만 다른 A라는 프로그램을 쓰게끔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혁신적인 게 있느냐,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아예 초반에 이제 기술을 내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온라인으로 성공해야지, 오프라인으로 성공해야지 이렇게 간 분들이 한국에선 성공했는데 일본 가서 성공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일본에 있는 업체들과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 뭐 언더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한 업체들과 같이 해서 나는 신기술이 있으니,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니 같이 해서 한국의 색깔은 싹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기술들을 그 안에서 보여줘야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갖고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세팅을 다 잡고 해야지 하면은 처음부터 그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나라랑 문화랑도 안 받고 질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 진출했다가 포기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일본의 문화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웹툰이 한국 웹툰이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성공하시는 사례들도 이제 간간히 들리긴 하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 그래도 일본에 사업해서 되게 어렵고 보수적이고 이게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성공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들어가서 현지화를 잘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그 웹툰도 사실은 카카오톡으로는 잘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웹툰으로 피코만이나 이런 거 웹툰으로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현지화를 하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처음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뭐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나고 지진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잡게 된 케이스가 된 거고요. 처음에는 빠른 시기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화에 맞게끔 같이 스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일본은요. 일본은 한국보다 많이 느리고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가 이제 진입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내가 자리를 잡게 나면은 이제 견고한 성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